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연구소, 오늘도 두 분의 연구위원 함께합니다.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 뉴스톱 김준일 수석 에디터,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첫 뉴스 어디로 갈까요? 민주 대의원제 축소. 민주당이 어제 당원을 바꿨습니다. 네, 두 가지를 바꿨는데요. 두 가지는 비주류 혹은 비명계에서 모두 반대하는 내용이어가지고 좀 계파 갈등도 좀 커지는 그런 그림이 있습니다. 예, 일단 첫 번째는 총선 경선할 때, 그러니까 내년부터 적용이 되는 건데요. 지금 국회의원들을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 평가에서 하위 10%에 들어가는 의원들은 원래는 이제 경선을 할 때 득표수에서 20%를 감산을 했어요. 음, 근데 이거를 30%로 더 많이 감산하는 걸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현역 의원이 경선에서 1만 표를 받았다라고 하면은 네. 이제 바뀐 당원에 의해서는 7천 표만, 하위 10%라면 7천 표만 인정을 해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주류에선 이런 의심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룰을 바꿔가지고 현역인 비명계 의원들 떨어뜨리려고 하는 거 아니야? 그런 도구로 쓰려는 거 아니야? 이런 의심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 두 번째는 당대표나 최고위원 뽑는 전당대회에 적용하는 건데요. 뭐 네. 다음 전당대회가 아직 예정이 돼 있지는 않습니다. 음, 대의원제의 비중을 줄이고 권리당원의 표 비중을 높이기로 했어요. 네. 그러니까 대의원 한 표가 현재는 대략적으로 권리당원의 60표에 해당한다. 이렇게 추산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한 명께 60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를 20표 이상으로는 안 가게 조정을 하겠다라고 해서 20 미만이라고 했는데 대략적으로 1대 20, 그러니까 3분의 1 정도로 음. 대의원의 표 가치를 줄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1대 60이던 게 1대 20이 됐다. 네. 예. 이제 비주류에서는 이제 권리당원 중에는 이재명 대표 강성 지지층이 많다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네. 최근에 입당한 권리당원들이 특히 그렇다라고 보는데 그래서 이런 조치가 소위 말하는 개딸들의 힘을 강화시켜주는 조치다 이렇게 반발하고 있고요. 사실은 친명계 쪽에서도 좀 아쉽다는 목소리도 있어요. 왜냐하면 개딸들은 1대1로 해야 된다 이걸 요구해 왔거든요. 1대 20도 더 네. 주셨어야 다 된다. 하나씩 해야 된다라는 어. 거고 지도부에서는 이런 게 당원 민주주의로 가는 길이다 이렇게 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음흠. 결과적으로 두 가지 당원 개정은 모두 다 이루어졌는데 어제 토론 과정이 있었거든요. 네. 거기서 비명계의 날선 비판들도 있었어요. 직접 좀 듣고 오죠. 홍영표 의원, 이원욱 의원의 목소리입니다. 직접 민주주의가 특히나 정치 권력과 결합할 때 독재 권력이 된다라고 하는 것. 우리는 그 경험을 최근에도 봤습니다. 나치. 1호가 뭐였습니까?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였습니까? 우리 이재명 당대표부터 그렇게 하셨습니까? 이원욱, 홍영표 이 순서로 저희가 들려드렸는데, 그러니까 이게 혁신위, 김은경 혁신위가 제안했던 거기 때문에 대의원 표의 가중치를 축소시킨 거다라고 설명을 했더니, 김은경 혁신위가 내놨던 1호가 뭐냐? 불체포 특권 포기였는데 그거는 왜 안 지키느냐? 홍영표 맞아요. 의원은 그 얘기랑 왜 더- 선택적으로 하냐 이런 거죠. 더 충격적인 단어는 나치예요. 맞습니다. 나치 표현도 있고 그다음에 방금 못 들으신 것 중에 이현욱 의원이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태극기 부대와의 결합으로 총선에 패배했다. 우리가 그 모습으로 닮아가고 있다. 이런 표현도 쓰기도 했습니다. 음,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명락회동,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랑 이낙연 전 대표의 만남을 명락회동이라고 부르잖아요. 네네. 여기에 대한 양측의 온도차도 드러나고 있거든요. 어때요? 이재명 대표는 만나겠다라는 그런 입장을 뭐 보였어요. 우회적으로요. 단합, 소통 뭐 계속 중시하고 있죠. 맞습니다. 그리고 이낙연 전 대표 출당 청원 이런 거 삭제해주고 내가 했다라고 대변인 통해서 알리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손을 내미는 모양새인데 맞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는 어떻죠? 근데 어제 방송에 나와가지고 이낙연 전 대표가 지난번처럼 사진 한 장 찍고 단합한 것처럼 보이는 것이라면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한다. 지난 그러니까 7월. 네, 사실상 거부하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음, 그리고 지금 친명계 쪽에서 나온 얘기를 들어보면은 네. 뭘 원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낙연 전 대표가 원하는 게 구체적으로 모르겠고 만약에 원하는 게 측근들의 공천을 보장하는 거라면은 그건 들어줄 수가 없는 일이다 이런 식으로 좀 그 속내들은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이낙연 전 대표가 들으면은 더 센 발언이 나올 것 같은데, 자, 김준일 에디터. 예. 전당대회는 많이 남았습니다만은 이 음. 전당대회 룰이 이번에 개정이 됐네요, 결국. 예, 이게 조금 정치권뿐만이 아니라 정치 학계에서도 굉장히 논쟁적인 부분이고 굉장히 다양한 의견들이 있어요. 일단 민주당의 이 전당대회 이제 역사성을 좀 얘기를 해보면은 네. 민주당은 사실은 전당대회가 없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민주당은 전국 대의원 대회라고 불러요. 예. 국민의힘에서 전당대회라고 부르고요. 이게 맞네요. 국민의힘하고 민주당하고 용어가 다른 게 몇 개가 있는데 예를 들면 지역위원장, 당협위원장 당협위원장. 또 있고요. 권리당원, 책임당원이라고 불러요. 그렇죠. 이것도 재민가 어떤 의식의 투영입니다. 이를테면은 민주당의 당원들은 권리를 요구해요. 내가 권리당원인데 뭐 이렇게 하고 지금 국민의힘은 책임당원이거든요.
지도부에서 책임을 계속 강조합니다. 당원들은 이것도 해야 된다, 네, 저것도 네. 해야 된다. 근데 여기에서 전국 대의원 대회라고 하는 거는 이게 얼마나 뿌리가 깊은 건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게 쉽게 얘기하면은 뭐 신민당 박정희 때부터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계속 전국 대의원 대회가 있어서 지금 현재 더불어민주당까지 이어져 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이 대의원 대회의 이제 역사성이라는 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왜 대의원이 중요했냐면은 그때는 직접 민주주의가 어려운 게 하나가 있었고 네. 또 하나는 어떤 특정 지역이 아니라 전국 정당화를 이제 민주당이 지향을 하면서 예를 네. 들면 호남이나 이쪽에는 이제 당원이 많은데 저쪽에는 이제 영남 쪽에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중치를 둔 거군요. 그러면 호남의 목소리만 들으려면 안 되니까 저쪽에 대의원들을 많이 뽑아가지고 당원이 아. 적더라도 이런 식으로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 했던 측면이 있는 거예요. 일종의 그러니까. 고정 작업 같이.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게 이제 두 가지가 이제 미디어 환경이 하나가 변하고 하나는 이제 직접 투표로 하는 게 굉장히 손쉬워진 거죠. 옛날에 비해서 전자투표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서 그러면서 이제 직접 민주주의를 하게 되는 이런 요구들이 있는 건데 이거에 대한 이제 부작용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뭐 개혁이다라고 보시는 분도 있고 그 부작용이 있는 게 바로 이제 어떤 특정 이슈에 있어서 쏠림 현상이 굉장히 많이 나타난다. 그리고 이거를 숙고 상대적으로 대의원들은 이런 어떤 특정한 사안에 있어서 고민을 많이 하는데 이거에 여론의 쏠림 현상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이런 겁니다. 이게 전당대회는 아니었지만은 그 민주당이 2021년에 보궐선거에서 후보를 서울시장 후보 내느냐 안 내느냐 아, 예, 이거 전당원 투표했거든요. 예. 그때 86.6%가 당원들이 전당원 투표해서 지지했을 때 후보 내야 된다고. 그러니까 서울과 예.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맞아요. 우리에게 규책 사유가 있는데 우리가 후보를 낼 거냐 말 거냐. 그러려면 당원 당규 바꿔야 하는데 이거 어떻게 할 거냐 할 때 전당원 투표했죠. 그래서 결국 냈죠. 압도적으로 했는데 그때 투표율이 26.35%밖에 안 나왔는데 86%가 했다고. 그때 이제 당 대표가 이낙연 대표였는데 그때 후보를 냈다가 완전 참패해가지고 사실 이 영향이 사실은 대선까지 미쳤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옳다 그르다의 문제는 좀 아닌 것 같고 그런데 다만 이제 바꿀 수도 있는데 아쉬운 거는 그런 거죠. 그렇게 만약에 이제 소위 말해서 개딸 뭐 이런 이제 팬덤 정치에 문제가 있다면 이거를 보완하는 것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제한이 있어야지 사람들이 비명계에서도 좀 반발을 덜 할 수 있는 명분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전혀 없었다라는 게 조금 이제 오해를 자초했다라는 거고 홍영표 의원이 얘기한 게 틀린 말이 없죠. 그러니까 왜 선택적으로 그러면은 혁신 위에 혁신안. 혁신안을 선택적으로 받아들인 거잖아요, 지금. 그러면은 왜 불체포 특권을 안 받아들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비명계의 비판을 자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당을 계속 영구히 장악하려는 의도다라고 보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은 분당의 이 가치관의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씨앗이 분당에 될 수 좀 있어요. 씨앗이 될 수 있다, 잠재적으로. 여기에 이제 선거제도 관련해서 예. 예전에 2020년에 이해찬 대표가 위성정당 만들 때도 전당원 투표했어요. 그래서 그때도 우리가 당원이 원하니까 만든다라는 건데 이게 명분이 없는 이런 것들은 이제 말 뒤집기 이런 것들인데 지금 이재명 대표도 그 길로 지금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니까 결국은 이런 식으로 이제 분당의 길로 좀 가는 길이 좀 커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제 이낙연 전 대표가 당 밖으로 나가서 새 당을 차리는 이 상황을 자꾸 연상케 하는 상황으로 가고 있어요, 박 맞아요. 기자. 사실 비명계 쪽에 예. 만나보면은 기본적으로 이 모든 문제가 발생하는 거는 의심과 불신 같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프로세스가 있잖아요. 시스템 공천이라고 부르는데 여기에 들어가서 해도 될까 이런 얘기들을 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론조사 같은 것도 신뢰해도 될까. 그리고 이 프로세스에 들어가게 되면은 돌이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탈당을 하더라도 그 전에 해야지 만약에 그 프로세스에 들어간 다음에 예. 결과가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는 반발을 못 한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과정들에 대한 불신 같은 것들이 있는 거고 전당대회 룰 바꾸는 것도 마찬가지로 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왜 지금 바꾸지? 이거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재명 대표가 물러나고 나서도 그 대표 체제 유지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거든요. 힘이 셀 때 바꿔놓으려고 한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불만 같은 것들이 다 이제 좀 표출이 되고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에 지금 정세균, 김부겸 전 총리까지 합쳐져서 3총리가 움직이면 그래서 만약 탈당을 하게 되면 이건 탈당이 아니라 거기가 민주당 아니야? 이제 이 얘기까지 지금 나오게 되는 비명계 그럴 수 사이에서 있죠. 이렇게 분위기가 흘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민주당 상황이. 오늘 2부 말에 장경태 최고위원 나와요. 장경태 최고위원은 친명이고 주류의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슈 가죠. 대통령이 경로했다고. 해병대 수사단장이었던 박정훈 대령의 첫 재판 얘기죠. 네, 어제 첫 재판이 있었고요. 박 대령은 항명 혐의, 상간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가 됐고요. 예. 이 재판의 쟁점은 크게 두 가지인데 이
경찰로 이첩하는 거를 보류하라고 지시를 했는데 이걸 왜 안 들었느냐. 그러니까 이게 항명 혐의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렇게 이첩을 보류하라고 한 지시는 정당한 거냐. 이 두 가지가 좀 쟁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 박정훈 대령이 재판에 나와가지고 이제 모두 진술을 했는데 기존의 입장을 좀 다시 한번 얘기를 했거든요. 여기서 대통령이 경로했다라는 그 표현이 다시 한번 나오게 됩니다. 이제 박정훈 대령의 얘기를 전해드리면은 해병대 사령관과 함께 국방부 장관에게 직접 대면 보고하고 결재를 했다. 절차대로 경찰에 넘기기만 하면 될 상황이었다. 그런데 24시간이 지나기도 전에 모든 것이 뒤집히고 혼란스럽게 됐다. 7월 31일 11시쯤에 대통령 주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국방비서관으로부터 이 보고를 받은 다음에 대통령이 경로하였고 그래서 이걸로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질책을 했다. 이런 얘기를 다시 한번 박정훈 대령이 반복을 합니다. 재판정에서. 네, 재판정에서 다시 한번 진술을 했다라고 네.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 이후에 국방부 법무관리관으로부터 5차례 전화가 와가지고 제명과 혐의자, 뭐 혐의 내용을 빼라. 그다음에 수사 말고 조사라는 용어를 써라. 이런 외압을 받았다라고도 진술을 했습니다. 지금 박 대령 측에서 요구하는 거는 윤 대통령의 사건 개입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거고요. 예. 지금 그거는 전혀 뭐 수사 대상이 아닌 상태거든요. 이제 반면에 군검찰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런 혐의로 이제 기소를 한 그런 상태고요. 어제 좀 인상적인 장면은 역시 20여 명의 해병대 전후의 회원들이 함께 동참을 했다라는 어제도요? 거예요. 네, 같이 왔습니다. 자, 김준일 에디터. 네. 어떤 부분 주목하세요? 일단 이제 박정훈 대령 측이 이제 얘기를 하는 거는 항명만 지금 따로 떼내서 하는 게 말이 되느냐예요. 그러니까 이 과정을 보면은 이제 최상병의 사망에 대한 원인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외압도 있어야 되고 외압이 있었던 거를 이제 주장을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본인은 항명이라고 주장을 안 하고 있지만 항명까지 이제 하게 된 이 과정이 있으니까 이거를 다 같이 수사도 하고 재판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딱 떼내서 하는 거는 이거는 굉장히 큰 문제가 있다. 그리고 재판 과정에서 그것까지 다 밝히겠다라고 하는 거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대통령의 어떤 뭐 외압이라든 대통령실의 외압이라든지 이게 밝혀질 경우에는 재판 과정에서 뭐 가능성이 높진 않지만 그게 이제 굉장히 이제 파장이 클 거고 어제 이제 눈에 띄었던 거는 임성근 사단장 여기 네. 책임이 있는데 본인이 이제 그 재판에 이제 서면 진술서를 냈는데 본인의 책임을 모두 부인을 했거든요. 내가 물에 들어가라고 지시한 적도 없고 예를 들면은 뭐 이렇게 여기에 그 저 지휘 책임은 육군 54단이 당시에 지고 있었다. 나는 아무 책임이 없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것도 이제 굉장히 나중에 논쟁적인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재판이 시작이 된 겁니다. 저희가 상황들은 더 전해드리기로 하고요. 첫 재판만 좀 정리를 해드렸어요. 세 번째 뉴스 넘어갈까요? 만점 단 한 명. 제가 오프닝에서도 뭐 언급을 했습니다만 수능 점수가 나왔는데 만점자 1명. 맞습니다. 불수능 얘기가 나오네요. 이게 킬러문행 없애고 치러지는 첫 수능이라서 이 난이도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는데 예. 굉장히 어려웠다라는 거고요. 예. 작년에는 만점 3명이었는데 이번에 1명이었고요. 그리고 수치만 쭉 말씀드리면은 표준 점수 최고점 이게 높을수록 시험이 어렵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네. 국어가 150점이 나왔어요. 근데 작년에는 134점이었거든요. 16점이나 올라갔고 역대 최고점입니다. 그러면은 이 표준 점수, 가중치를 주는 표준 점수로만 따졌을 때는 이번 수능의 국어가 역대 가장 어려운 국어였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예요. 네, 2019년이랑 같이 동점이거든요. 아. 그때 이후에 가장 어려웠다. 그때랑 이 올해가 가장 어려웠다라고 볼 수가 있고 만점자 수도 국어로 한정하면 되게 많이 줄었어요. 작년에 371명이었는데 올해는 64명, 6분의 1로 줄었습니다. 예. 수학도 표준 점수가 148점으로 작년보다 3점 올랐고요. 예. 만점자도 역시 줄었어요. 작년에 934명이었는데 올해는 612명, 한 3분의 2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그 영어는 절대평가로 바뀐 상태잖아요. 2018년부터요. 올해 1등급 받은 수험생이 4.71%인데 이 비중도 절대평가로 바뀐 이후에 가장 낮은 비율입니다. 그러니까 국영수 모두가 다 어려웠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어요. 예, 뭐 어떤 때는 사실 문수능이어서 문제고 어떤 때는 불수능이어서 문제고 뭐 항상 난이도를 정말 정확하게 맞춰줄 수 있다 이렇게는 말 못하지만 이번에 수험생들이 좀 더 지금 화를 내고 있는 이유는 몇 개월 전에 킬러 없앤다. 그것은 사교육을 줄이고도 모두 다 수능을 볼 수 있게 만들겠다. 그런 취지다 이렇게 얘기해서 한번 혼란했던 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쉽게 얘기를 하면 수험생 입장에서는 뒤통수를 세게 맞았다 뭐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조카도 이번에 고3이라서 시험 봤는데 네. 지금 난리 났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사교육 시장이 더 강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 것 같아요. 이렇게 네. 어려운 문제들이 중킬러가 이렇게 많아졌다라고 그러니까요. 하면은 예. 킬러 한두 문제는 이제 극상위권들이 노리고 공부하는 거였다면 이제 중킬러가 이렇게 많아지면 야 해야 되는 학생들이 더 많아진 건데 여기까지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2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